반갑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랠리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가 모두 숨을 고르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나라 니케이, 일본 증시도 포함이 되는데요. 약보합세로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바뀌긴 했지만 역시 부합권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금통위와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용한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2천 회복 시도를 했지만 이내 실패하고 지금은 시가 부근까지 코스피는 밀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현재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갭 상승 이후 3월 고점에 거의 바짝 다가섰습니다. 0.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코스닥에 역시 바이오라든가 IT 장비주 쪽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 가이드 2부의 주요 코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내일 정말 빅 매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인데요. 코앞에 두고 현재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얘기해 주시는 분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이시죠?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 비슷한 포지션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일에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상당히 팔았더라고요. 4,700계약 이상 어떤 의미인지 오늘 수급 상황과 함께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만기주기 때문에 선물의 변동성, 그동안 매도를 쳐놨던 것을 한매수한다거나 매수를 해놨던 거 한매도한다든지, 즉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시 만기일에 큰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옵션 만기일엔 큰 변동성은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선물을 노로벌할지 아니면 즉 3월물을 6월물로 노로벌할지 아니면은 청산하고 갈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기 전주 아니면 만기주에는 항상 외국인들의 선물 변동성 그리고 기간까지 합치면은 주 메이저들의 선물 변동성이 상당히 좀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은 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고요. 오늘은 프로그램마저 매도입니다. 그 프로그램 매도는 결국 베이시스죠. 내일 이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가 결국엔 0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그보다는 높습니다. 0.1에서 0.2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즉 매도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매도가 200억 정도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 즉 증권 쪽 차익 물량이 조금 쏟아져 나온다는 점. 연기금이 혼자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개인이 같이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거는요,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시장은 팔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거, 지수를 많이 안 내리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운수장비 업종은 엔화 약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어제 일본 민주당에서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96엔대를 달러 대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 외국인 기관이 같이 던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운수장비 업종 최근에 계속 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죠. 개인이 33억 팔고 있고요. 아침에 조금 사는 듯 했으나 역시 매도입니다. 외국인 여전히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54억 사고 있고요. 역시 IT 하드웨어 업종, 즉 IT 부품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매기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40억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기간 아침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조금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증권 쪽에 역시 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최근에 외국인보다 많이 안 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파트론 이런 부품주들 보면은 외국계 한머니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계속 그 시세를 이용해가지고 고가의 차익 실현을 많이 내뱉는 모습. 기관들은 조금 코스닥에서 손을 빼는 모습이 사실 최근에 수급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큰 변동성이 원래 옵션 만기일 대비 적다라고 이제 오늘까지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내일 조금 만기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뭐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선물에서 미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매수를 해놓은 거를 매도를 안 하면은 한매도 안 하면은 미결로 남아 있죠. 미결제 됐다는 겁니다. 즉 정산을 안 했다는 거고요. 선물이나 옵션이나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현물은 만기가 없죠. 근데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그 동시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간중간 청산이나 이런 거를 작업 안 하면 결제가 돼야 되죠. 근데 그 결제가 되는 거는 결국엔 지수 밴드 아니면은 어떤 선물의 코스피 200가의 그런 스프레드 그런 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뱉어왔던 270콜이 미결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심지어는 어제 장중에 등가했던 265 코스피 200이 오늘 262에서 263 정도인데요. 265가 콜이 미결이 10,000개가 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오늘 8,500개가 늘어서 누적 미결이 4만 개입니다. 미결이 늘었다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그 사후증거금이라는 하는 어떤 제도권을 이용해 가면서 결국은 매도를 무제한할 수 있고요. 개인은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키드라고 하죠. 매수를 많이 합니다. 매도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저 미결이 늘어나는 건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빼먹을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위로 가기 힘들다는 거죠. 결국엔 기본적으로 265 이상 라인이 지금 상당히 버겁다 이렇게 보입니다. 즉 코스피가 많이 올라야 2010포인트 안팎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풋은 어떻습니까? 풋 미결이 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방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가두리 안에서 지수를 이번 만기 때 끝내겠다. 이미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외국인은 콜 미결, 풋 미결 상하로 내일 만기를 예측하라.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동시 만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사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과거에 데이터로 봤었을 때 사실 지수 변동성 크지 않을 거다. 만약에 다른 종목 화학, 철강 이런 게 많이 내리더라도 결국엔 오늘같이 삼성전자 이런 걸로 지수를 받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떨어질 때 사놓으면 돈 될 거야. 오늘은 삼성전자 일단 조금 파는데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은 사고 있거든요.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 되는 업종, 떨어지는 업종, 많이 낙폭하는 업종을 개인들이 최근에 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참 어리석은 개인, 너네 때문에 우리가 산다. 결국에 이 산다는 거는 주식을 산다는 게 아니라 기관은 개인의 어떤 이속을 빼먹는다는 거죠. 옵션도 그렇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결국엔 주식시장은요,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도박판 아닙니까? 결국에 돈을 만드는 시장이고요.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결국에는 많이 상당히 걸어놓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당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장 코스피는 가두리로 조금 힘겹더라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전일에도 역시 코스피가 2,000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소비주 등의 선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계속 강조해 주셨던 매매하자던 코스닥이 오늘 눌림목 이전 주가를 딛고 일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사실 지수는 이제 이렇게 되면 550선을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느 그 시장을 매매하든 지금은 IT 하드웨어종 일부 부품주 빼고는요. 경기 방어주인 내수랑 중국 관련 소비주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CJV가 오늘 또 3% 올랐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는 종목도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면은 최소 시장보단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종목을 또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메일유업, 제로투세븐, 유아용품, 분유업체죠. 그리고 음식료 CJ, 그리고 대상, 그리고 동서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한세실업이나 영어무역, 패션 기업입니다. 저는 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저가매수 했는데요. 많이 빠진 만큼 뺐었습니다. 얘는 신고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수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펀더멘탈 그리고 PBR, 어제 순자산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낮게 가격이 매력이 있게 오면은 분명히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은 지금 시장이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상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요, 엔화 약세고, 달러 강세고 달러 약세고, FX 게임,
그 환율 게임이 계속 각 국가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이 수출주들로 농쇼 게임을 갖고 놀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작질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국 업황과 가는 종목만 보면서 지수는 보지 말 것, 이것을 좀 오늘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코스닥도 신경 쓰지 말고 업종과 종목만 보는데 경기 방어주의 내수, 소비주에 집중하시면서 종목을 한 8개나 알려주셨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 수급 얘기,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는 반면에 그렇게 견인하는 것 치고 코스피는 참 오히려 빠진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고작 4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업종목만 3종목 화면에 등장하고 있네요. LG 디스플레이와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한세실업 그리고 안내비 그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샵 지분을 인수한 반사이익 때문인지 오늘 32,000원대까지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추세가 괜찮죠. 한세실업은 조금 전에 패션주, PBR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일 급등 이후에도 오늘 빠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은 역시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안랩은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 발언이 나오면서 전일 하한가를 맞았지만 오늘은 곧바로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KR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1998년 LG전자와 LG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서 TFT 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개발, 연구,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일본의 LCD 패널 업체 샤프에 104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를 확보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애플 내 LG 디스플레이 입지 강화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을 1,536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증권사 전망 평균치인 1,340억 원보다 양호한 실적을 전망한 것도 반등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의 턴어라운드도 동사의 반사 이익을 기대케 하는 대목입니다. 5일선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삼성과 샤프가 손을 잡았는데 정작 웃는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세실업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전일 급등한 원인부터 좀 알아야겠습니다. 앞서서는 굉장히 좀 좋다, 오히려 추천 쪽의 뉘앙스도 있었는데 한세실업 전일 장중에는 2자릿수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전일 상승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지요? 네, 한세실업은 한세 ES24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인데요. OEM 방식으로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바이어가 에버크롬비 & 피치나 갭, 홀리스터 등 국내에서 원사를 조달받아서 해외 법인으로 송출하고 이렇게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북한 리스크와 무역 수지 적자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데요. 이렇게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매출의 90% 이상이 달러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의 환율 상승의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연화 및 폴리에스터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인데다가 베트남의 우분 생산 증가도 호재로 작용해서 올해 매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121선에서 지지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19,300원보다 조금 낮은 18,000원 내외까지 이렇게 보시는 전략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조금은 주춤하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데요. 전일 조금 윗골이 달면서 마감했는데 한세실업은 현재가 정도의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가요? 네, 한세실업은 실적 그리고 조정을 미리 받았다가 전일 거래가 터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낮아지면 분할 매수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특징주인 안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한가 맞고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일단 반등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 발언, 테마주에 대한 어떤 강력한 단속 시사 발언이 나와서 좀 걱정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반등을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신지요? 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신당 창당, 재보선 출마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 일제히 급등했다가 전일 급락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 근절 발언을 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2011년에 수주 1,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작년 예상 매출 1,268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관련 그 테마주였던 써니전자나 다물 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썰고바이오 등 그런 테마주들이 전일 하한가 후에 금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묻지마 테마주에는 항상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도 PBR이 5.6배로 절대 주가 수준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반등 시 매도, 비중 축소 쪽에 안랩 대응법까지 알아봤습니다. KR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의 업앤다운 특징주 대응책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00 탈환 시도를 다시금 하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의 선전치고는 시장이 조금 약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을 알토란 같은 내용만 저희가 추려서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금통이 내일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하셨고 무엇보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기관의 선물 매수 동향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님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시면서 1980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안으로 사이테마 관련된 종목이나 바이오, 교육주를 들어주셨죠. 이명식 전문가님과 이창희 대표님은 출발 상황 분석을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코스닥에 있는 헬스케어 쪽의 종목들을 차트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고 유 대표님은 2000선 회복이 코스피로선 시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님 종목별 장세인데 펀더멘털 감안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 압축해서 투자하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 가는 의견이 있을 테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서로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전문가 공감도 시간인데요. 이른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앞서 이렇게 5개 의견 나왔는데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마음에 쏙 든다 하는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요? 우선 대체적으로 다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딱 일치하다라고 좀 공감이 갈 만한 좀 부분은 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지금 특별한 지금 펀더멘탈적인 분석보다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좀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예상하시는 이유가 혹시 내일 있을 이벤트 결과와도 좀 연결이 됩니까? 네, 우선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쿼드러플 만기이고 그리고 네. 이제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오늘 내일은 특별히 좀 계속해서 좀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에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 정도밖에 거래 대금이 좀 나타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특별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역시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시장만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역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좀 보합권 등락을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북 리스크가 뭐 불거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뭐 지금 글로벌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대북 리스크는 역시 뭐 과거의 뭐 북핵 리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처럼 단기적으로 좀 굳힐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뭐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좀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그런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좀 테크니컬적인 좀 접근이 좀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내수주라든가 특히나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은 만큼 이러한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금 섣불리 뭐 대응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전에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50포인트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역시 지금 철저하게 좀 박스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할 만한 코스피 하단 라인으로는 얼마를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뭐 지금 정확히 뭐 하단 라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뭐 한 1,950포인트에서 한 1,900선 그 정도라고 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지난번 뭐 저점이 한 1,930, 한 40, 한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좀 괴리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특별히 만약에 지금 뭐 대북 리스크라든가 뭐 악재가 나올 시에는 한번 급격하게 코스피가 뭐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뚜렷하게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만일에 시장이 좀 충격이 왔을 시에 그때가 저로의 좀 매수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고점 넘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이라도 하나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관심 좀 갖고 지켜볼 종목이요. 네, 오늘장 뭐 종목은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역시 뭐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좀 움직일 만한 종목을 좀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바로 그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코오롱 그룹 계열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코오롱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 12월에 이제 IT와 이제 코오롱 아이넷과 BNS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종합 기업으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해 수익성 개선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역시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좀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원인이 그동안에 좀 합병 이후에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힘을 좀 못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합병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BMW 사업부를 지금 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수입자 판매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뭐 BMW 판매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역시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구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부분 유통사업 부분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 지금 뭐 향후에 뭐 대규모 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익성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현재 주가가 지금 합병 이전 가격이 한 4,200원대였는데 지금 4,200원, 4,000원대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저가 매수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약 한 8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지금 계속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3,800원
이때 부근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로 계속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PR 약 한 10배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4,5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역시 단기적으로 한번 테크니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4,200원 정도 선까지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난 정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3,500원 정도 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 1월에 좀 비트했었던 그 가격대까지만 일단은 보는 걸로. 그래도 PER 적용하면 아직은 조금 넉넉한 수준, 아주 보수적인 목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론 글로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으로부터 종목 도움까지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공공지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 내일 동시만기 때문인데 북한에 대한 영향 자체는 이미 다 좀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키 리저브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핵장사함은 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동시만기에 좀 초점을 두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인 포지션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였나 동시 만기 전에 국가 지자체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1990포인트가 아래 좀 그 정도 깨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에서 2,000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변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면서 좀 정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항상 그랬듯이 국가 지자체 물량 언제나 단기적으로 좀 많이 대응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순 차익 잔고 물량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서도 거래량이 워낙에 좀 최근에 없기 때문에 크진 않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이벤트를 앞두고서 이번 주 내내 조정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면은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코스닥 종목들로 한 매수를 조금 하시길 말씀을 드려보고, 실적 발표가 안 됐거나 아니면 1분기 실적이 기대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한 3월달 말까지 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다 그와 관련 주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서 매수에 좀 임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좀 말씀드린 종목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국 콜마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현재가가 매수가보다 소폭 상승 중이긴 한데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 상황이 꾸준하게 양호한 모습,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조금 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기관들 매수, 순매수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만이 지금 팔고 나가는 현상 자체가 지금 거의 한 15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럼 차트상으로 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거. 걱정이 되시는 그 바로 고점 부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서도 기관들의 물량 오늘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 정도 갑자기 뛸 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 반대이면은 매도세가 나가는 거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 4% 뛸 때는 기관들의 수급이 보통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국콜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디스텍 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이 한 1,500원, 1,550원 정도였어요. 딱 말씀드렸을 때가 1,500원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한 850원까지 찍고 올라가 주면서 3.3%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 제가 3% 정도 보고서 좀 가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걱정할 건 아니고 11,000원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11,000원까지. 왜냐하면은 자, 이 종목 수급적으로 제가 기관들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투신권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반짝 올려주면서 물량을 조금 잡아먹는 듯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실적 발표 기간인데 이 종목이 작년에 3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올해는 내일인데 아마도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 제가 판단하건대 오늘 장이 끝난 이후에 아마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다면은 11,000원까지는 무조건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자, 최근에 갑자기 약간 조금 지지부진하는 차트 흐름 자체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어제는 기관들이 냄새를 맡았고 오늘도 조금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현재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매수하시고서 단기적으로 한 2~3% 드실 분들은 11,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드려볼게요. 이 디텍 시스템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많이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저랑 좀 호흡이 잘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끝까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은 바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바텍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서 상승해주고 있는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흐름 자체가 바로 중요합니다. 자, 먼저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볼게요. 수급 상황이 기관들이 갑자기 4일 연속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종목을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뭐 연기금은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오로지 개인만이 좀 많이 파는 모습, 외인들도 파는 모습, 기관이 그 이상의 물량을 잡아 먹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하냐? 자, 이 종목이 지금 선을 하나 그어보자면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바로 자, 고점 한 번, 두 번,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고점이기 때문에 혹시 이 라인 자체를 맞고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뭐 121선 타고서 다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때 당시 12월 이때 당시에 기관들의 수급 상황도 그렇게 들어왔지만서도 녹록치만 않았고 많지는 않았고요. 이때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은 물량의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와줬고 기관들의 매수했던 그 가격대 자체가 지금 네모를 한번 쳐드리자면 바로 이 가격대예요. 자, 이때 매수가 들어왔다고. 기관들의 그 평균 단가는 얼마죠? 한 12,800원, 700원 정도로 지금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 구간, 기관들이 뭐 이 종목 한 3% 정도, 2.5% 정도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인데 먹고서 나갈 생각으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좀 더 갈 것이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신고가 패턴 뚫고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뭐 14,000원 이상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좋고 한 3~4% 정도 수익 생각하실 분들이라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동국제약입니다. 요즘에 최근 제가 제약주 자주 가지고 나오는데 동국제약 역시나 신고가 패턴을 한번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동국제약도 수급적으로 다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최근에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6일 연속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최근에 다시 조금 강하게 들어와요. 자, 이 종목이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거래량이 34,000주였는데 기관이 22,000주를 매수를 했어요. 쌍끌이 매수죠. 완전 쌍끌이. 70%의 기관의 물량 가져갑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 주인, 이거 지금 현재 기관들이 다시 한번 상승폭, 새로운 가격대를 노리고서 한번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다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이 종목 한번 박스권을 길게 그린 이후에 한번 계단형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번 반등한 이후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종목 박스권 내에서 가격대 형성하다가 오늘 지금 딱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럼 이 종목 좀 더 길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오늘 선택을 해볼까요? 당연히 저는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동국제약 한번 달리는 말에 타보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을 오늘 말씀드려보고 동국제약이 충분히 현재가 한 29,2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한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한 3% 정도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신다면 괜찮은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김선윤의 공급진 적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장이 막 개장을 한 것 같은데요. 역시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출발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을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빨리 가도 지금 좀 모자랄 중국 증시인데 어제 1% 넘게 빠졌더라고요. 다시 2,300선이 반납됐던데 오늘 출발도 약하다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일 2,300선이 무너진 이후에 오늘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0.25% 하락한 2,280.9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중국 인민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으로 260억 위안을 흡수한 것이 시장에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적인 유동성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긴축 기조로 좀 전환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로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는 4%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유동성 완화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시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회사에서는 주식 신용 잔고가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1,400억 위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신용 잔고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내 직접 투자가 18.6% 전년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계속적으로 외국계 기관들의 자금은 순유입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긴축 기조 우려로 인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외국계 직접 투자 비중도 조금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시멘트 생산량은 10%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긴축 기조가 아닌 양적 완화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가 단기간에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결국 2,300선이 강한 눌림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2,3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소폭 유입된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국에서 4주 연속 유동성 회수하고 있다는데 진짜 긴축이 아니라 그 반대 정책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갈 수 있다는 전망 잘 들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 증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이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주요국 통화가 주춤한 사이 그 기세를 떨쳤습니다. 달러당 엔화 가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96엔 28센을 기록하며 지난 6개월 사이 24%나 떨어졌는데요. 이는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LG전자 주가가 삼성전자에 비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이후 한 달여간 삼성전자 주가는 4.7% 상승에 그친 반면 LG전자는 9.4% 올랐습니다. 카이스트 지능형 RF 연구센터가 DVD 영화 한 편을 4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4.7GB 용량의 DVD 영화 한 편을 3.8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구현한 것으로 현재 집, 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랜보다 50배 빠른 속도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최호선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화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아베노믹스 효과에 이제 엔화 환율이 급등했고요. 달러당 엔화 환율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96.28엔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엔달러 환율의 작년 저점이자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9월 13일, 그러니까 달러당 77.49엔보다 24.2%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와 2% 인플레이션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일명
일명 아베노믹스 효과로 엔화 가치 하락세는 더욱 속도를 냈는데요.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심화한 엔고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유동성 강화책이 대안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공식화한 9월 19일 직전부터 엔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양적 완화를 이어가면서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교적인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 한국의 원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24% 급등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8원 8.4원에서 1,094.8원으로 3% 내렸습니다. 그리고 엔화와 원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자 양국 주식시장도 명암이 엇갈렸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작년 9월 13일 이후부터 지난 11일까지 이제 37.3% 뛰었지만 코스피는 상승폭이 2.7%에 불과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수 경기가 부진한 사이 수출 가격 경쟁력까지 약해지면서 주식시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엔달러 환율이 당분간 달러당 95엔 위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16일 모스크바에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독주를 막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G20은 사실상 엔화 약세를 묵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또 아베노믹스를 이끌어갈 차기 일본 총재로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내정돼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양적 완화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엔화 약세 흐름이 중장기 흐름으로 보이는 점은 IT, 자동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강세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을 높였던 국내 대표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주식 강세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엔화 약세 흐름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중국 소비주와 제품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선별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LG전자의 최근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강하더라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한 지 4년여 만에 글로벌 시장 3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성과로 인해서 최근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요.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자 2분기 이후에 성장 능력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상승폭 측면에서 보게 되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크게 앞섰는데요. 2월 이후 양사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월 1일 144만 1,000원에서 전일 150만 8,000원까지 올라서 한 달여 만에 상승폭이 4.7% 그쳤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같은 기간에 주가가 7만 2,000원에서 7만 8,800원으로 올라서 9.4%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12일 증시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상승폭 차이가 펀더멘탈이 아닌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나 시장 점유율은 비교할 만큼 할 수 없이 만큼은 이제 벌어졌지만 올해 시장 점유율과 실적 증가율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LG전자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LG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스마트폰 사업부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옵티머스 G 프로와 3G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950만 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북미 시장에서 중저가 LTE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F가 판매될 예정이라서 올해 전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은 작년보다 73% 증가한 4만 6천 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라면 LG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서 3위 스마트폰 업체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더욱이 향후 보급용 휴대전화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개편될 경우에 LG전자에도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년 동안 기대감에 매수했지만 삼성전자 투자자에 비해서 수익률 박탈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사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올랐듯이 LG전자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기관 매수 흐름으로 좀 신뢰를 얻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3월 14일에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제품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품에 대한 평가가 월등하지 않는다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걸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LG전자에 관련된 목표 주가가 10만 원대인 보고서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DVD 영화 한 편을 4초 만에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고 하던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 시대에서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국내 연구진이 DVD 영화 한 편을 4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개발을 했는데요. 과학기술부는 카이스트의 그 지능형 RF 연구센터에서 60GHz 대역 초고주파를 이용해 초당 10G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저전력 송수신 일체형 무선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7G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3.8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구현한 것으로 현재 집이나 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 램보다 50배 빠른 속도고요. 연구팀은 이 칩을 이용해서 휴대폰의 고화질 동영상을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TV에 실시간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에 적용 가능한 저전력 칩을 개발한 것인데요. 연구팀은 허가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60GHz의 초고주파 대역을 이용해서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0GHz의 그 주파수 대역은 유료 서비스인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700MHz와 2GHz 대역과 비교해서 전파 전달 거리가 짧지만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해서 휴대폰 PC나 그 TV 등 근거리 기기가 무선 통신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실리콘 이미지라는 회사에서 60MHz 주파수 대역에서 가정의 디지털 기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았고 IBM이나 소니 등도 관련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구를 주도했던 박 센터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60GHz 주파수 대역은 전송 속도가 빠른 대신에 직신성이 떨어져서 무선램보다는 전파거리가 짧지만 통신거리를 늘리기 위해 증폭기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제품은 휴대폰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칩을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찍은 HD 동영상을 압축 과정 없이 TV에서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해 볼 수 있고 휴대폰 게임을 할 때도 화면 딜레이 없이 TV로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신 스마트 TV를 사신 분들은 이미 동영상이나 사진, 음악을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 공유 기능과 전송 기능을 통해서 컨텐츠를 지키고 계실 텐데요. 기존 전자장치를 거치지 않고 이미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시점에서 카이스트의 이번에 발표한 저전력 송수신 무선칩 개발 소식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융합의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방송, 통신 관련 업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10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1990선 중반 정도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는데도 1% 가까이 오르는데도 코스피는 1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재미없겠는데요. 코스닥 쪽은 아주 강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속에 478선 정도의 장중이 많이 도달했었는데 오늘 역시 코스닥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